물론 여기서 지금 변화가 없죠. 그리고 뭐 저희가 뭐 파일을 옮기거나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다시 오른쪽 클릭하시고 여기 load from original image 한번 누르시면 얘가 다시 리로드가 되는데, 리로드가 될 때 크기도 바뀌지만 이렇게 수정한 부분이 바뀌어요. 이게 너무 편해요. 지금 제가 작가님들 어서오세요. 여기는 작가의 방입니다. 오늘은 중급 활용 팁, 본문에 이미지를 갖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은 워낙에 비주얼 시대잖아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끝까지 텍스트만 있는 소설도 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중간에 뭐 사파라도 들어갈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식의 이미지를 다루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방식이 많은 이유는 목적이 다르면 장단점도 또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스크리브너가 이미지를 다루는 모든 방법을 배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한 편만 보셔도 앞으로 스크리브너를 사용하시면서 이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실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것들을 잠깐 정리해 보면, 일단 스크리브너에서는 이미지를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가 복사해서 붙여넣기인데, 요거는 그냥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해서 갖고 온다는 거랑 똑같아요. 제 파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요 그림 파일인데, 보통 읽어가지고 요 부분을 복사가 지금 컴퓨터에 됐죠. 그러면은 새로 하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공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그러면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네들은 항상 이 가로 맞춤을 해버리기 때문에 항상 이미지를 넣을 때는 이렇게 사이즈를 정해준다. 꼭 잊지 마시고요. 뭐 아주 심플한 방법이죠. 그냥 두 번째는 우리 워드에서 그림, 아래 한글에서 그림 넣을 때처럼 파일을 불러오기가 있죠. 마찬가지로 스크리브너에서 이 이미지를 삽입할 때는 여기 삽입 메뉴에 대부분이 다 들어있고요. 여기 삽입 중에서도 지금 파일 이미지 갖고 오기가 그 워드나 아래 한글에서 갖고 오는 방식입니다. 파일 이미지 하면 당연히 그 위치를 정하겠죠. 이거 바탕화면에 있는 아까 그 그림입니다. 엔터 하면 그냥 뭐 들어오고,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삽입했죠. 자,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이제부터가 좀 스크리브너 독특하게 다루는 방법인데요. 다음 방법이 바인더에서 갖고 오기가 있습니다. 바인더에서 가져오기는, 우리가 바인더가 이 부분이잖아요. 바인더가 여러 가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우리가 스크리브너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 사용된 이미지뿐만 아니라 사용된 HTML, 뭐 독 파일, PPT 파일까지 다 한 프로젝트에 넣어서 언제든지 관리하고 나중에라도 또 볼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데이터 관리 부분이 장점인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사용된 이미지를 이 프로젝트 내에 삽입해서 관리할 수가 있다는 게 참 장점이죠. 그래서 뭐 관리하는 방법은 보통 리서치 폴더에다 넣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리서치 폴더는 그야말로 리서치고, 워낙에 이미지를 많이 쓴다고 한다면 본문 이미지라고 따로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미지를 관리하고 싶어요. 그리고 리서치에 들어갈 필요가 굳이 없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본문 드래프트에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폴더 하나 만들어 놨으면 간단하게 파일을 뭐 불러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여기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그 첫 번째 페이지에서 자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미지를 갖고 오는 거는 다 삽입 메뉴에 있다. 삽입 들어가셔서, 요거는 아까 바인더에서 갖고 온다는 거는 그 바인더를 문서라고 표현하나 봐요. 문서 링크된 이미지라고 이렇게 마우스 올리면 이 프로젝트에 있는 그림들이 다 뜹니다. 지금 하나기 때문에 하나만 뜨는데,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가 뜨면 심지어 휴지통에 있는 것까지 뜹니다. 그래서 이름을 잘 줘놓고 부르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엄청 크게 들어갔어요. 또 맞춰주고요. 이렇게 세 번째 방법이고요. 네 번째 마지막 방법은 혹시 인디자인 같은 거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인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본문 텍스트가 있으면 이미지 파일은 그 텍스트 파일 외에 폴더 같은 데다 따로 넣어놓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미지를 막 어떻게 볼 때는 뭐 편집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파일을 동시에 테두리를 그릴 수도 있고 하는 식으로 이미지가 중요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관리를 따로 하고 뭐 이미지 파일 하나가 막 10메가까지 되는 것들도 본문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잡지 같은 거는 10메가가 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본문 프로젝트 파일과 이미지 파일을 별도로 관리하고 본문에는 그 별도로 이미지가 관리되어 있는 부분에 링크만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썸네일 같은 것만 본문에서 활용해서 그 프로젝트 자체도 빨리빨리 작업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스크리브노도 그 방식을 사용합니다. 외부 파일 링크.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파일과 링크된 이미지. 눌러보시면 아까 그 파일을 링크해 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숫자를 맞춰줬고요. 자, 그럼 네 가지 방식 모두 활용했고요. 한번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잘 갖고 왔고요. 파일 블록이 갖고 오고요. 바인더에서 갖고 오고 외부 링크 다 똑같습니다. 뭐 우리가 독자 입장에서는 결과물은 같아요. 근데 좀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요거 복사해서 붙여놓기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냥 그야말로 그냥 어떻게 보면 글자 하나를 복사한 거 같은 방식이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동일합니다. 1, 2, 3, 4.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복붙은 그야말로 그냥 유니버셜하게 모든 컴퓨터에서 활용되는 방법이고, 파일 삽입은 아주 익숙한 방법. 그리고 뭐 그냥 별 특징은 없어요. 그냥 갖고 오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제 바인더에서 링크는 일단은 손쉽고 체계적인 관리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젝트 내의 파일이 다 관리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만 가지고 했지만 여기에 뭐 수십 개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가 사용한 그림들이 이거고 또 나중에 이거 다 프로젝트 끝나도 그냥 이 프로젝트만 저장해 놓으면 나중에 사용했던 그림들도 다 볼 수 있고 하는 식으로 데이터 관리가 상당히 편합니다. 스크리븐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죠. 그리고 요 3번부터 중요한 부분인데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클릭하시면 외부 에디터에서 열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에디터가 열리는데 맥 같은 경우에는 요 미리 보기라는 앱이 자동으로 열리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정말 미리 보기이기도 한데 맥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 기본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서 편집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냥 닫으면 됩니다. 닫았어요. 물론 여기서 지금 변화가 없죠. 그리고 뭐 저희가 뭐 파일을 옮기거나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다시 오른쪽 클릭하시고 여기 load from original image 한번 누르시면 얘가 다시 리로드가 되는데 리로드가 될 때 크기도 바뀌지만 이렇게 수정한 부분이 바뀌어요. 이게 너무 편해요. 지금 제가 이상한 상자 하나 넣었지만 뭐 아까 그 기본 앱만 하더라도 뭐 화살표도 넣을 수 있고 텍스트도 넣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스크리브 하나만으로도 뭐 이미지 관리 프로그램 필요 없이도 웬만한 이미지 처리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외부 파일은 더 훌륭합니다. 외부 파일은 뭐냐면 요거는 단순히 우리가 그 외부 에디터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파일 자체가 있잖아요. 파일 자체가 있는데 이 파일을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포토샵 같은 걸 잘 못 써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이 픽셀 메이터가 있는데요. 그것도 데모가 있네요. 이런 데서도 제가 테스트를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안 이쁘네요. 이런 거 하고 요 외부 파일이에요. 이거는 그 스크리븐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니까 요거를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 문서가 아니죠. 아까 데스크탑이었죠. 데스크탑에 그냥 나중에 원본도 아까 3번처럼 바뀌게 되는 마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시연을 안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는 건 좋은 점인데 좀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요 파일 위치에서 링크는 이렇게 데이터를 다른 폴더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뭐 데이터 전체를 바꾸다던가 뭐 해상도를 높일 때
뭐 그런 데 있잖아요. 아니면 그림 모드의 프레임에 효과를 줄 때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냥 파일에서 바로 작업해서 똑같은 이름으로 저장만 하면 나중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리로드라는 게 메뉴가 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고 다 각자의 방식이 있어서 어느 부분이 좋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일단 1번, 2번 방식은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기랑 파일 삽입은 너무나 쉽고 예를 들면 이 눈에 보이는 그 상태 그대로 결과물도 똑같다 그러면은 이게 저는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데이터도 다 이 프로젝트 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할 때도 되게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통 이런 작업을 할 때 나중에 프린트로 할 때는 그 DPI라고 하죠. 그 해상도가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출력했을 때는 훨씬 더 높은 해상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는 것과 달리 인쇄했을 때는 그림이 깨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미지 같은 거 관리를 더 많이 해줘야 되고 편집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해주려면은 요 파일 위치에서 링크하는 방법이 가장 적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서 정답은 없다. 용도에 따라서 원하시는 방식 요 4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만약에 추천한다면 저는 요 3번 방식을 가장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스크리브너의 가장 장점인 이런 모든 리소스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요즘 웬만한 그 프로그램 중에서는 제가 요 어피니티 퍼블리셔를 한번 열어서 빨리 보여드릴게요. 빨리. 자, 텍스트 파일을 하나 텍스트를 열고요. 아까 만들었던 요 부분만 제가 링크를 해서 워드로 항상 공용처럼 쓰죠. 표준 포맷처럼 워드로 한번 이미지라고 해서 내보내고요. 이건 필요 없고요. 자, 여기서 저번 강좌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갖고 오기를 해가지고 아까 요 이미지라는 워드 파일을 여기다가 갖고 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4개 갖고 왔는데요. 보시면 보통 이런 전문 편집 디자인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갖고 오시던 간에 이 문서에 어떤 그림들이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재료들이 쓰였는지를 관리하는 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그림 4개가 들어와 있고 각자의 뭐 해상도 원래가 72 DPI였고 이게 조그맣게 들어갔으니까 더 해상도는 높아졌죠. 실제 사용된 해상도는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고요. 요것들을 제가 나중에 뭐 다 모아서 다른 파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데스크탑에 보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보냈으면 여기서 편집을 해요. 여기서 뭐 편집을 해가지고 다시 여기서 뭐 아까 뭘 편집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리플레이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 있는 것들을 지금 다 바깥에 있잖아요. 뭐 다 링크 다시 임베디드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지금 이거를 가르쳐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 3번 방식 이 바인더에서 링크를 해도 2가지 장점을 다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시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나중에 인쇄용 파일을 만들 때도 그런 웬만한 전문 인쇄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 이미지를 별도로 다시 뽑고 편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추천 방식은 3번 방식입니다. 자, 이제 너무 길게 왔어요. 이게 간단한 건데 제가 설명을 너무 못했나 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어요. 이게 스크리브는 항상 원소스 멀티 유즈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북 같은 것도 낼 수 있잖아요. 이북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웹 HTML 기반 방식이다 보니까 특수 문자 같은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럴 때마다 좀 이상한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편하게 특수 문자는 사용하지 말아라. 그리고 요 맥 같은 경우에는 또 인코딩 방식이 달라요. 텍스트 인코딩 방식이 달라서 그
한글 그림 파일을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바이칼 호수라는 한글 이름을 썼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글로 썼을 때 워드로 컴파일 했는데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누락이 될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저기 위에 저런 에러 리포트처럼 제가 영상 하나 따로 찍은 게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경우 뭐 아주 흔하지 않은 경우긴 하지만 워드로 하고 한글로 하고 맥 페이지로 열었을 때 그림이 안 나옵니다. 그럴 때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이거는 인코딩 방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근데 실제로 딴 데서 활용하면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주의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요거 지금 제가 뭐 이미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4가지밖에 없다고 했는데 또 있어요. 좀 완전 다른 방식의 접근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치환자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요거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